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, To be or not to be, that is the question. 네, 몇 영어냐고요? 예, 저 영어를 잘하진 않는데 햄릿에 나왔던 이 대사입니다.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.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.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쑥 지나갔고요. 뭐 매출 사정들, 예, 뭐 방학 그런 비수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. 예, 진짜 이렇게 어렵네요. 힘들고 또 저녁 마감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.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가게들, 매장들 이렇게 눈에 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마감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빨라지고 불 꺼진 그런 가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. 이게 좀 제가 피부로 좀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사실입니다. 작년보다 조금 더 느껴지는 게 체감하는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지금 여러분 계시고 있는 곳 전국 여러 곳에 또 계시잖아요. 뭐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사업들, 업종들에 대한 경기도 좀 궁금하고 또 해외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.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동남아라든가 또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신 사장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분들의 또 경기는 어쩐지 또 궁금하고 한번 여쭤보고도 싶습니다. 제가 있는 상권은 지방 대학에 있는 상권입니다. 그래도 인구가 150만 정도 되는 광주 광역시에 있는 그래도 손에 꼽히는 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립대 예, 있습니다. 학생 수는 한 10,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.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이 학생들은 유동인구가 거짓말처럼 썰물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 딱 보면은 돌아다니는 그런 고객들, 소비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. 또 일반 고객들, 또 뭐 회사원이라든가 직장인들, 또 일반인들, 일반인 손님들도 좀 줄었습니다. 좀 있을 때는 있는데 또 없을 때는 없고 참 힘듭니다. 힘들고 어려운 시즌입니다. 이 또 지방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꾸준히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, 또 걱정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 차례 나눴는데요. 이 지방 대학이 지금 이 수시 모집이 끝나고 정시 모집 기간이어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방대학도 힘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.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대학의 생존은 이 지역 상인들, 이 대학가의 상인들 또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수시 모집에 대한 또 정시 모집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소식인데요.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이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때문에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모시기에 사활이 됐습니다. 사실 지금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. 대학 교수님보다 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훨씬 더 높은, 어떻게 보면 이 고3 선생님한테 교수님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학생 좀 보내달라고 그런 하는 풍토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이 힘든 이유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이 학력 인구가 감소되니까 저출산 고령화, 뭐 아이들을 안 낳는 현상들이 이미 됐죠. 지난해 30만 명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. 출생아 수가 올해는 더 무너져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출생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일자리가 지방에는 많이 없으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뭐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.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느니 인서울, 수도권으로 가려는 욕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수시를 합격해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대부분 지방대, 이 지방의 거점 대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 진학을 포기하고 다들 서울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. 이 때문에 이 지방대에서도 학생들을 유치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. 지금 뭐 보시면은 인터넷에 광고도 띄워놓고 각종 혜택들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. 이 대표적인 혜택들이 신입생들한테 전체 장학금 주는 겁니다. 장학금. 사실 뭐 납부금이라든가 등록금도 갈수록 동결되고 돈 없는데 유치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장학금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신입생 전원한테 기숙사를 제공합니다. 학생들 보기에도 이미 학생들도 다 알아요. 기숙사 뭐 수준도 좋고 학교에서 좀 특별한 과, 뭐 간호학과라든가 또 유아학과 취업이 좀 잘 되는 과로는 지방대도 지금 몰리고 인기가 있어요. 뭐 서비스 항공학과, 지금 항공 스튜어디스 되는 그런 과들은 인기가 지방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과는 대부분 미달하거나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거점 국립대라고 할 수 있는 전남대는 올해 그 정시 모집에 127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.
예. 작년에 3,965명에 비하면 정말 낮아진 거죠. 이 지난해 경쟁률이 4점대였는데 올해는 이 3점대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.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. 제가 있는 호남대 같은 경우는 110명을 정시 모집하는데요. 432명이 지원했습니다. 3.93대 1. 작년에 4.8대 1이니까 1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. 이게 대부분 비슷합니다. 지방대 현황, 뭐 조선대도 그렇고 광주대도 작년에 비교하면 올해가 좀 낮아졌습니다. 그나마 광역시도에 있는 광역지자체에 있는 대학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인데요.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인구가 좀 적은 이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면 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. 신입생 자체가 모집이 안 되니까 과가 줄어들 통폐합이 되는 과도 있고 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아니면 캠퍼스 자체를 수도권 인구로 옮겨서 하는 그런 전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 대학 경쟁률 하락은 뭐 예정이 된 일이죠. 이대로 가면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서울 현상, 이 수도권 서울 쏠림 현상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지방대 폐교가 점점 과시화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쪽에 계시는 지역 상권도 위축되죠. 그러니까 저도 이 대학의 지방대학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당장 망하진 않겠죠. 제가 있는 호남대학교 한 10,000명 되는 학교가 당장 망하진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여기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, 뭐 특히나 중국하고 특화되어 있어서 한 1,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계속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편입생들도 모집을 하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정부 국제과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공대 쪽으로는 많이 좀 노력을 해서 예산도 많이 가져옵니다.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점점 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언젠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여기도 이제 학생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러면 이 상가들 어떻게 될까요? 어려워지겠죠. 지금도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 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설도 한 2주 앞으로 다가와서 또 목돈이 좀 들어갈 시즌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안 쓰는 소비 심리가 더 유출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요.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미리 좀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뜨거운 냄비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언젠가는 좀 데워서 삶아서 죽지 않을까. 그래서 노력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시도도 해보고 굉장히 좀 연구를 하지만 또 마땅한 또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게 현재의 고민입니다. 일단 뭐 지방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맞춤형 일자리하고 연계된 그런 과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수도권하고 좀 경쟁력이라든가 특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과들을 키워야 될 것 같고요. 일자리와 연계된 그런 과정들, 학생들이 사는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때 바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도입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 같은 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 지방 대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. 또 지역에서 또 대학 상권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도 많이 계시잖아요. 아마 1월 달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신 시기 같습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고 1월 달에 돈 나갈 게 많습니다. 부가세도 목돈이 나가고요. 각종 뭐 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거는 배달의 민족, 배달 대행하는데 뭐 내려가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올라가고 4대 보험도 일용직에 대한 것들도 되게 강화돼서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. 좀 자영업 환경이 녹록진 않습니다. 매출도 정말 진짜 좀 힘든 상황이 지금 시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고 나가야 될지 정말 좀 자영업 체력을 잘 갖춰가지고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.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창업을 하신 분들 특히나 대학가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좀 현장을 더 꼼꼼하게 창업 준비를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노력을 하시고 창업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 저녁 10시인데요. 제가 퇴근하면서 이 대학가 주변 상권 모습들 한 바퀴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일은 버스 터미널에서 여직원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게 4차 혁명,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단순 그 업무, 단순 노무직, 단순한 일자리 직업들은 사라지는 현장인데요. 그걸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내일 그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요. 또 여러분들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요.
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10시 5분입니다. 저도 오늘 이제 마감을 하고 주변 상가들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. 계속 뭐 안에만 있었어요. 오늘 안에 이렇게 있다가 다른 상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매장 앞으로 나왔어요. 이 대학가 상가 한 120개 정도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가게들이 좀 문을 닫았습니다. 오늘 뭐 방학 기간도 있고요. 오늘 이쪽 광주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. 월, 화, 수 3일 동안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날씨도 좀 추워졌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24시간 하는 이 콩나물 국밥집도 오늘 문을 닫았고, 이 쭈꾸미 집도 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. 앞에 있는 동태땅도 문을 닫았고, 이 국밥집도 거의 12시까지 하는 국밥집인데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. 방금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들렸는데 배달하는 그런 배달 수요들만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지금 학생 수가 한 10,000명 가까이 되는 지방의 사립대학교 메인 상가, 대학가 상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불을 밝힌 곳들은 이제 술집들, 맥주집들, 호프집, 그런 곳들은 불을 밝히고 있는데, 뭐 지금 시간이 10시니까 술집은 한참 바쁠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. 지금 좀 한가합니다. 날씨가 좀 추우면 밖으로 나오는 손님들이 좀 적어지긴 하죠.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여기 버거킹, 버거킹은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. 햄버거 드시는 손님들 계시고요.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10시, 10시인데 대부분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. 가게들 보시면은 문을 닫고 불이 꺼지고 있는 곳이 많고요. 오토바이 소리 크게 들리셨죠? 이렇게 배달 대행하는 오토바이들만 간간히 있어서 뭐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달해주는 그런 수요들은 있고요. 나머지 매장들은 일찍 마감한 것 같습니다. 뭐 학기 때는 좀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는 가게도 있는데 방학이 되니까 이 마감을 하고요.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역전 할머니 맥주, 거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고 또 안 되는 곳은 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어디나 마찬가지겠죠. 근데 잘 되는 가게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은 더 많이 힘들어진 것 같고 이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앞에 있는 치킨집도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. 마감 시간이 뭐 겨울 들어서 또 올해 들어서 일찍 좀 더 마감하는 그런 현상들이 눈에 띕니다. 자, 시간이 저녁 10시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저기 있는 고깃집, 고깃집도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은데요. 일찍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고 있고, 지금 대학가 그리고 주거단지가 복합한 복합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조용한 그런 상가의 모습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에서 현장 분위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